피대 사건 또 있죠. 남현희 전 청조. 남현희 씨의 녹취가 공개됐는데 전 청조를 대표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주변 펜싱 코치들에게 전 청조의 재력을 자랑하는 남현희 씨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이게 근데 녹취를 들어보시겠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들어보시죠. 대표님이 돈이 좀 되게 굉장히 많아. SK랑 삼성보다 훨씬 많아. 미국 IT 회사 계열 회장님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표님이 직접 일요일 날 하려고 하는 5명을 다 모아서 얘기를 한 번에 하고 싶다였어. 대표님이 직접 원래는 약간 귀찮기도 하고 일이라서 안 나서시거든. 근데 나랑 엄청 친해. 돈 엄청 많아, 진짜로. 좀 전에 또 SK 회장님 얘기 나오고 나서 전 청조 얘기 들으니까 더 기가 막힌데 결국 전 청조가 뭐 SK나 삼성보다 돈이 많겠습니까? 근데 남현희 선수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지금 펜싱 코치들에게 했다는 얘기지만 혹시 이 얘기가 이제 학부모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전 청조는 학부모 등에게 사기를 치려 했는데 남현희 선수가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전 청조는 돈이 많다. 진짜로 돈 많다, 돈 많다. 돈 많다는 얘기를 계속하면 사기당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니 남현희 얘기 듣고 나 투자했다 라고 항변할 수도 있는 대목 아닐까. 근데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요. 돈이 51조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자율이 3.65%만 돼도 51조면 하루 이자가 51억이에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코치들한테 얼마씩 그 뭐 몇천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받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전 생각이 들고요. 네.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돈이 말하는 거예요. 머니턱스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기와 같은 재산 범죄에 있어서는 돈이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 범죄자인가 아닌가 그런 게 드러나는데 지금 쭉 드러난 걸 보면은 최종적으로 송금된 계좌가 누구 계좌라고 그랬습니까? 남현희 씨 계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무슨 변명을 한들 그게 맥힐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이렇게 남현희 씨 같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스포츠 스타가 저렇게 그냥 계속 녹취록에서 나오지만 왜 이렇게 돈돈돈 할까? 참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돈돈돈하는 그런 사회가 됐나 좀 아쉽다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남현희 씨가 전 청조의 실체를 모르고 이렇게 전 청조가 돈 많다, 뭐 투자해도 좋다라고 홍보를 했다면 네네. 공범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민사 쪽으로 가게 되면 남현희 선수가 전 청조의 실체를 모르고 이렇게 홍보했고 남현희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한 피해자들에게는 물어줘야 됩니까? 물어줘야죠. 왜냐하면 그래요? 이게 사기친 거거든요. 사기라고 하는 게 형사상 처벌의 그 대상도 되지만 민사상 사기는 그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금액이 자꾸 늘어나서 거의 이제 한 30억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 청조와 남현희가 둘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형사처벌도 형사처벌이지만 어떻게 보면 뭐 벤틀리 뭐 몇 대 판들 그 돈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전 재산이 걸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남현희 선수 목소리 들어봤는데 박 의원님, 남현희 씨가 진짜 전 청조가 돈이 많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1조. 정도의 문제 같아요. 뭐 요즘 뭐 가스라이팅도 있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나 돈 많아 그러고 또 몇 개의 그 상황을 보여주면 거기에 말려들 수밖에 없고 또 관계가 연인 관계였던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은 또 한편 이렇게 봅니다. 저도 저거 몇 개 기사를 계속 보다가 그 이유는 지쳐서 보질 않아요. 지쳐서. 예, 국민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따라갈 수가 없다. 양파 같은 거라 계속 까도 그냥 껍질밖에 없고 실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가십화되는 것들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조금 전에 SK 건도 그랬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로부터는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피해자가 있다 그러니까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엄벌을 한 건 맞겠지만 조금 이제 사회적으로도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방송도 마찬가지로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해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피해자 인원도 계속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수사기관의 조속한 수사와 진실 규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체한 돈, 피해 학부모들이 이체한 돈이 남현희 씨의 계좌로 입금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대목인데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며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 A씨 부부에게 얘기를 한 전청조. 전청조 측근명의 차명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송금된 돈이 벤틀리 대금 3억 3천여만 원, 그리고 남현희 씨의 계좌로 1억 4천여만 원이 입금됐다라는 의혹과 정황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A씨, 지난 2월 이후 5차례 남현희 전 청조를 만났다. 최소 3차례 투자 얘기 나눴다. 4월 중순 펜싱 대회 이후 호텔방에서 투자를 논의했다. 남 씨도 역시 투자 계획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피해 학부모 A씨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 돈까지 남현희 씨 계좌로 입금이 됐어요. 그리고 피해 학부모 주장은 몇 차례 만났는데 남현희도 같이 있었고 투자 얘기도 남현희 있는 데서 다 했다. 그리고 내가 건넨 돈까지 이렇게 남현희 씨 계좌로 지금 들어갔다. 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증거가 다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경찰 입장에서는요. 검찰로 송치하지 않을 수 없고 검찰 입장에서 이걸 기소 안 하면 이걸 또 봐준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또 기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결국은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할 건데 입장을 바꿔 역지사지로 해서 저런 식으로 계좌까지 다 이용되고 뭐 회의할 때 있었고 뭐 그다음에 결국은 브랜드는 남현희 브랜드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현희가 책임이 없다라고 판결할 판사가 과연 있을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남 씨는 투자금으로 벤틀리 사준 줄 몰랐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청조는 피해자 카드로 명품 쇼핑을 했다라는 의혹도 보도됐습니다. 전청조 지인 A씨에게 시한부 행세하며 병원비 결제해야 된다라니까 A씨는 신용카드를 빌려줬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그 카드로는 백화점에서 의류 4벌 512만 500원, 캐리어 239만 원, A씨 카드로 이 명품 등을 결제했는데 여기서의 관전 포인트는 백화점에서 그 포인트 적립을 남현희로 했다는 거예요. 전청조가 함께 쇼핑한 사람이 남현희라는 사실 인정. 적립자는 남현희다. 자, 이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영수증까지 지금 했는데요. 남현희님 적립 포인트 5,120포인트, 2,390포인트 이렇게 남현희 이름으로 또 포인트까지 적립해줬다. 이건 이 국민일보 기자들이 김민석 강서구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김형주 의원님, 네. 이건 또 뭡니까? 그 앞서 봤던 건 범죄 피해금. 전청조 입장에서는 범죄 수익금을 남현희 씨 계좌로 입금한 대목이고, 이 대목은 사기쳐서 받은 신용카드로 명품 쇼핑을 하고 포인트도 알뜰살뜰히 남현희 씨 이름으로 적립해 준 거고, 네. 결국 그 포인트 혜택은 남현희 씨에게 돌아간 거고.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그거는 전청조 입장에서는 쭉 이렇게 그 레지던스를 둘러보니까 남현희 씨의 펜싱 아카데미가 있어요. 예. 근데 펜싱 아카데미를 하는 남현희 씨가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걸 봤어요. 확실하게 딱 걸려든 거죠. 이 사람이 남현희라고 하는 이름으로 펜싱 아카데미를 여는데 돈이 모자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남현희 씨가 이미 이제 딱 사정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곳에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펜싱 배우는 사람이나 승마 배우는 사람이 일반인들하고 조금 더 부유층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50억을 벌면 5억을 남현희한테 준다 이런 계획하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기친 돈으로 남현희 씨한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팍팍 쓰니까 전청조에 팍팍 쓰니까 포인트는 내 앞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또 남현희 씨가 보인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포인트 당신 이름으로 할게. 좋아. 이렇게 되는 게 결국 뭡니까? 본인 스스로 단독 범행이 아니다. 빠져나갈 걸 이미 다 생각하고 전청조가 밀어넣은 거죠. 예. 그런 조건에 있었던 겁니다. 남현희 씨가. 근데 또 남현희 씨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었다는 걸. 그러니까요. 남현희 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뭐 김용주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 뭐 사면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예? 한 2초 당황하고 남자들은 곽정아 이름으로 해주세요. 010 뭐 이렇게. 네, 네. 저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집사람 이름으로 하죠. 하지만 네. 예를 들어 아내가 이 사실을 뭐 다 알고 있거나 이 포인트의 범죄 수익을 공유했다. 뭐 이런 것까지 아내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알 수는 뭐 습관적으로 네. 남편들은 이렇게 물론 뭐 부부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조라는 사람은 아직 그 유전자적으로도 이미 사기꾼적인 유전자를 태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아버지도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과감하고 다양한 수법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이것이 탄로났을 때 왜 캐리어를 샀을까요? 저는 도망가려고 샀다고 봐요. 200 몇십만 원짜리. 예? 옷도 샀지만 그런 부분이 용의 주도한 겁니다. 이미. 왜 사기꾼들이 같이 유명인하고 사진 찍었을 때는 자기의 범죄 인생이 거의 막바지에 달한다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저렇게 드러날 리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주 과감하게 공개적으로 한번 치고 빠지는 그 과정에서 드러난 거라고 봐야죠. 수사기관의 조속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